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11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해 연준의 조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요,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연준에서 바라고 있는 연착륙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으로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직전이 아니라는 데 베팅하는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신호로 다가온 것이죠. 그로 인해 또다시 많은 전문가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다음 주 12일과 13일 FOMC 정례 회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은 확실한 답변보다는 흐지부지 성격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었는데요. 계속되는 경제 지표 발표로 어떤 발언을 이어갈지도 유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3대 지수 장 초반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지만 후반부에 갈수록 안정세를 찾으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횡보 구간에서 점차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연 FMC 회의가 끝이 나고 산타 랠리는 찾아올까요?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마이너스 0.78%, 테슬라는 플러스 0.49%, 루시드는 플러스 5.58%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 리비아는 배터리 셀 팀원 인력 20명을 감축했다고 밝혔고, 이제부터는 R2 플랫폼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도 했습니다. 정리 해고에는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테슬라의 전 고위 관계자였던 빅터 프라자파티가 포함이 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삼성 SDI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팩으로 조립하고 있는 중인데요. 배터리 셀 개발을 축소하기로 하는 결정은 앞으로 더 이상 조지아에 건설 중인 새 공장에서 자체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새로운 R2 모델에 전념을 다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리비안도 루시드와 마찬가지로 큰 하락폭 이후 점차적으로 추세 전환 기회를 노리면서요, 서서히 상승 중에 있는데요. 금요일장 추세 전환을 알리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하락으로 이어질지 지켜보셔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시드는 애프터 장에서 마이너스 0.84% 하락하면서 4.69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분봉은 장 초반 나스닥의 변동성에서 잘 버텨주면서요, 후반부까지 힘이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네요.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과 미디움에서 매도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상승으로 치고 올라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고요. 그동안 상방을 여러 차례 건드리면서 상승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전에 영망치형 캔들로 시그널을 보냈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FMC 회의 일정이 끝이 나고 추세선을 다시 그려봐야 알겠지만, 상승 곡선으로 올라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주 동안 플러스 9.24%, 한 달 동안 플러스 19.7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한 주를 맞이했지만 그동안 너무 큰 하락폭으로 인해서 더 많이 올라가야 하는 만큼 다음 주도 힘차게 달려주었으면 좋겠네요. 루시드의 공매도, 2023년에도 공매도 애들은요, 루시드로 인해서 큰 이득을 취했죠. 유동주식 부족 비율이 지난 보고서 이후 4.62% 상승했다고 밝혔고요. 최근 250.81 밀리언 쉐어를 공매도 쳤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는 거래 가능한 전체 보통주의 21.5%에 해당이 되면서 여전히 공매도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포지션 커버일수가 7.9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1일과 1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루시드 주가가 상승을 소폭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매도 애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데요. 그동안 많이 빼먹을 대로 빼먹었으니까 비중을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루시드 주가는요, 하이가 7불, 에버리지가 5.21불, 로우가 2불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홀드가 8명, 셀이 1명으로 바이는 제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중립 입장을 보였고요. 10명이 불리시를 외치고 있는 반면에 8명이 그래도 베어리시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컨센서스는 바이 쪽으로 약간 기울었는데요. 그동안 스트롱셀이 가장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바이 쪽으로 살짝 기울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무엇이 루시드 주가에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듯 합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은 EV 판매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과
연준의 긴축이 점차 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클 것이겠고요. 최근에 차량 가격 인하를 실시하면서 충전 표준 시스템을 2025년부터 도입함에 따라서 앞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점차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드먼즈에서도 말하기를요, 루시드는 이제 일부 구성에서 경쟁사인 기본 메르세데스 EQS를 약화시키는 등 이전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생겼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가격 인하와 현재 옵션으로 제공되는 기능의 전체 목록이 서류상으로는 많아 보이더라도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18개월 리스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36개월 기간만 있었지만 다른 변화를 주었습니다. 대부분 소비자에게 비싸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혜택 또한 파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다른 제조사 오너들이 루시드로 갈아탈 경우에 최대 $2,000까지 현금 보너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죠. 이 여파로 판매량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전보다는 소폭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삼아 현재 EV 제조업체들의 시가총액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부동의 1위는 테슬라이고 2위는 리오토, 3위가 예상했던 대로 리비안, 4위가 빈페스트입니다. 그 뒤로 쭉 내려와서 루시드 모터스가 7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예전에 2위까지 올라섰던 적이 있었지만 차량 판매량에 비해 너무 고평가가 되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었죠. 이제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앞으로 에어 판매량과 2024년 말에 출시될 그래비티를 통한 시가총액이 상위권으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될 날도 길면 길게 느껴질 수 있는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점차 떨어질 것이겠고요. 럭셔리 차량 판매도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 소식을 접하기 전에 준비된 내용이었는데요. 우려했던 부분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용에서는요, 나스닥 100 퇴출에 해서 줌은 이제 확실하게 제거가 될 예정이고요. 루시드 또한 기술주 중심 지수를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걱정을 했던 만큼 상승 분위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에 처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제가 너무 이르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요. 이런 날이 결국에는 오고야 마네요. 지난번에 리비안이 제외가 되었었고 이번에는 루시드가 그 뒤를 이으면서 2023년 12월 18일 개장 이전부터 지수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루시드 주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큰 변동성은 찾아올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EV 섹터주로서 리비안과 차트를 비교를 해보자면 지난 6월 15일에 나스닥 100 지수에서 제외가 된다고 발표가 되고 나서요. 여러 기관들이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런 후에 리비안이 생산량 증가와 딜리버리 수치가 높게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금 조달 소식이 이어지면서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루시드도 만약에 이런 흐름이라면 정말 좋겠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자면 조금 전 말씀드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로우가 2불이라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가 현재 생산량을 늘린 것도 아니고 판매량이 확실하게 개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한 건 사실이고요. 이제 믿을 것은 4분기 실적 발표 전에 발표가 되는 생산량과 딜리버리 수치에 달려 있겠는데요. 생산량은 아시다시피 8,000대 이상, 딜리버리 수치는 2,000대 이상으로 꼭 나와줘야 리비안과 같은 흐름은 아니더라도 하락폭을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퍼링과 같은 자금 조달 소식도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 또다시 찾아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 루시드 주가가 언제부터 변하게 될지도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갑작스레 변수가 찾아온 것이죠. 최대한 상승을 해서 하락폭을 최소한도로 줄일 것이냐, 아니면 당장 월요일부터 약세장으로 진입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데요. 하필 또 FOMC 회의 일정과 겹친다는 것이 걱정이 앞서게 되네요. 편안한 휴일을 보내셔야 하는데 안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게 되어 마음이 찹찹합니다.
그래도 휴일은 푹 쉬시고요. 걱정은 월요일 장부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